새벽이 오자 따뜻한 햇살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의 버스 정류장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서울은 결코 멈추지 않는 바쁜 도시다. 자동차 경적 소리,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 군중 사이에서 들리는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소음 속에서도 조용히 떨어져 있는 한 인물이 있었다. 그 모습은 누구든 한번 보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싹 마른 몸, 백발의 노인이 낡은 의자에 홀로 앉아 해지고 바랜 청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모습이었다. 아마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이상하리만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누더기 같은 옷과 연약한 몸이 사람들을 멈추게 했기 때문이다. 몇몇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수근거렸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 한 여자가 속삭였다. 아마 그냥 노숙자일 뿐이겠지. 다른 남자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마도 그는 그런 시선에 익숙해졌을 것이다. 외모만으로 평가받는 일에도 익숙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 속 깊은 곳에는 뭔가 아주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다. 마치 그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 가까운 곳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한 여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까 두려워하며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망설이는 동안에도 노인은 여전히 불평하지도 불만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말 없는 이야기를 품은 채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군중은 다시 노인을 지나쳤고 그는 자신의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버스 정류장은 다시 시끄럽고 분주해졌지만 그곳에서 유일하게 고요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였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버스 정류장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모습이 등장했다. 28세의 지호가 고급 자동차에서 내렸다. 키가 크고 날렵한 그는 비싼 정장과 빛나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다. 밝은 외모와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그를 군중의 시선 속 중심으로 만들었다. 서둘러 떠드는 목소리와 그를 바라보며 내뱉는 감탄의 한숨, 모두 성공한 사람에 대한 찬사를 나타내는 것 같았다. 지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선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즐겼다. 그것은 돈이 가져다주는 힘이었다. 존경과 주목. 지호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군중을 훑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김씨에게 멈췄다. 그는 낡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낡아 빠진 옷, 주름진 피부, 그리고 야위어진 얼굴은 화려한 도시 풍경 속에 희미하게 사라지는 그림 같았다. 김씨는 지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조용히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불쾌한 표정으로 김씨에게 다가갔다. 군중은 무언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듯 침묵에 잠겼다.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호가 비꼬듯 말했다. 이 버스 정류장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지 않나요? 김씨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낡은 천 가방을 단단히 쥔 채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눈은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무언가 유지할 곳을 찾는 듯했다. 군중 중 몇몇은 발길을 멈추고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에서 판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분위기 전체가 편견으로 가득 찬 듯했다. 지호는 인내심이 없었다. 이봐요. 다른 데 가서 앉을 데가 없나요? 그는 말을 이으며 더욱 신랄한 톤으로 말했다. 보세요. 더럽고 냄새나고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아무 할 일도 없겠죠? 군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지호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호기심의 눈빛은 연민으로 그리고 약간의 경멸로 바뀌었다. 그러나 김씨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하며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근처에 있던 한 여성, 태윤 씨는 김씨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내 외면하며 만약 그를 옹호한다면 자신도 비난받을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참 안 됐네. 그녀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버스표 살 돈도 없겠죠. 지호는 계속해서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 앉아 있는 건 다른 사람들만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군중 중 몇몇은 멋쩍은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주목받고 있는 지호에게 반박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속삭이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런 사람이 버스표를 살 돈이 어디 있겠어. 군중 중 한 사람이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화를 내지도 불쾌함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다. 마치 그런 말들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이 지호를 더욱 화나게 했다. 그는 김 씨를 내려다보며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다. 아니면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권리도 없는 겁니까? 버스표 살 돈도 없는 주제에 여기 앉아서 사람들을 귀찮게 하다니.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모든 시선이 김 씨에게 쏠렸고 몇몇은 우려 섞인 눈빛을, 몇몇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김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그의 손은 천 가방을 단단히 쥔 채 마치 소중한 것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마침내 그 침묵 속에서 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화도, 비난도 없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만 있었다. 그의 입가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묘한 평정이었다. 그는 지호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버스 정류장의 소란 속에서도 또렷이 들렸다. 저는 그저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불편을 끼쳤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김 씨의 말은 지호의 분노로 가득 찬 바다에 잔잔한 파도가 밀려드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지호는 모든 조롱 끝에 김 씨가 이렇게 침착하게 대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믿기 어려웠다. 김 씨의 말은 지호를 당황하게 했고 그의 마음속에 약간의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김 씨의 사과 후 이어진 침묵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보이지 않는 파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금 내뱉은 비아냥과 비꼬는 말들이 아직도 검은 구름처럼 그의 머릿속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김 씨가 그렇게 평온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논쟁도 하지 않고 반응도 없이 조용히 있을 수 있는지. 그처럼 비천해 보여야 하고 머리를 숙이고 참아야 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섭도록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업신여겨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인생은 아마도 그저 그런 인생일 뿐이겠죠. 지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의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김 씨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 씨는 그를 바라보며 여전히 변함없는 눈빛을 보였다. 그 시선은 지호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묘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김 씨가 지호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네. 때로는 고요함이야말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지. 그리고 나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김 씨와 같은 사람은 그저 경멸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다. 사람의 가치는 돈, 성공, 권력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김 씨와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느꼈다. 그가 방금 한 말들, 모욕적인 말들이 이제는 그의 내면의 나약함과 비열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 세상에서 혼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기분인가요? 지호는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가라앉았고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이 삶이 외롭거나 실망스럽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김 씨는 고개를 살짝 들어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마치 적절한 말을 찾으려는 듯 침묵했다. 한참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외로움? 아마도 우리 모두가 겪는 것이겠지. 어둠 속에서도, 빛 아래에서도. 하지만 실망은 아니라네. 난 더 이상 어떤 것도 실망하지 않아. 난 모든 것을 가졌었고 모든 것을 잃었지. 하지만 단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네. 그것은 자존심이고 내 마음의 평온이네. 지호는 침묵하며 김 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마치 고요한 시냇물처럼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 속을 흐르고 있었다. 지호의 교만하고 자만심 넘치는 마음은 점차 희미해졌고 혼란스러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호가 깊은 생각에 잠긴 사이 주위의 사람들은 다른 시선으로 김 씨를 보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경멸과 호기심의 눈길로 그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의 눈빛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김 씨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으며 이제 더 이상 판단의 시선이 아니라 가벼운 존경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그 자리에 서서 김 씨 안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는 듯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무언가였다. 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김 씨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을 깨달았다. 김 씨는 돈도 권력도 필요 없었다. 그에게는 지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평온함과 마음의 안식이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호는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김 씨는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고요하고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평생 물질적인 것들과 함께 살아왔지. 하지만 결국 한 가지를 깨달았네. 그것들은 모두 덧없는 것이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고 존중이며 인간애야. 김 씨의 말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듯 지호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혼잡한 버스 터미널의 소음 속에서도 단지 김 씨와 지호만이 존재하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의 분위기가 점점 고요해질 무렵 한 젊은 여성이 지호와 김 씨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작고 아담한 체구를 가졌지만 눈빛은 매우 단호했다. 혜진은 도시에서 오래 살았던 젊은 대학생이었지만 매일 목격하는 부유함과 가난 사이의 모순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오늘 김 씨가 겪는 부당함을 목격한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혜진은 앞으로 나서며 눈길을 지호에게 고정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멈춰 서더니 부드럽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부끄럽지 않나요? 단지 돈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혜진의 말은 지호의 오만한 벽을 강타하는 파도처럼 들려왔고 지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지호는 돌아서서 작은 체구의 단호한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누구길래 나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치려고 하죠? 지호는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느꼈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당신과 저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나에게 훈계하는 거죠? 혜진은 두려워하지 않고 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당신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부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는 걸 이해시키고 싶어요. 부는 단지 외적인 것이지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호가 생각할 기회를 주었지만 지호는 여전히 변할 기미가 없었다. 당신은 그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존경은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혜진은 진심 어린 충고로 말을 이어갔다. 지호는 침묵하며 혜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김 씨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의 일부는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나머지 일부는 그 감정을 거부하려고 노력했다. 혜진의 말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쌓아왔던 방어벽을 서서히 태우는 불길 같았다. 그 순간 김 씨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낡고 해진 천 가방을 들어 올리면서 약간 떨리는 손을 보였지만 전혀 피곤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긋하고 평온했으며
그의 내면 세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혜진은 김 씨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가 견뎌온 경멸의 말들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했다. 지호는 가만히 서서 김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는 김 씨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것은 가난이나 고된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평온함, 자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 때문이었다. 김 씨, 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대화 내내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제가 한 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씨는 돌아서서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저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혜진은 지호를 바라보며 동정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지호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오만함과 자만심은 점차 옅어지고 그 자리를 겸손과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자각이 대신했다. 지호는 가만히 서서 머릿속으로 생각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김 씨의 말, 혜진의 개입, 그리고 김 씨의 침묵은 그가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었고 그가 저질렀던 잘못들과 맞서게 만들었다. 그의 마음속의 후회가 점차 커졌지만 그는 변화가 즉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호는 솔직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부끄러움과 자책으로 가득했다. 저는 항상 그가 가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는 제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제가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고요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마치 살짝 불어온 바람이 조용히 지나간 듯한 느낌으로 지호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김 선생님의 말씀과 혜진이 전해준 이해심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처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내뱉은 사과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가 전에 보여준 무례함을 지우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마치 그의 마음속 복잡했던 매듭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김 선생님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냉담함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고요함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고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한 폭의 그림처럼 그 안에서 누구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더 이상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웅성거림 없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전에는 침묵만 지키던 사람들도 이제는 멈춰서서 그들의 시선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중년의 한 남성이 김 선생님에게 다가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할 정도의 경외심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저는 천안그룹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호는 깜짝 놀라며 귀에 익은 천안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에서 들은 이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저는 천안그룹의 인사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을 뵙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의 말은 공간을 조용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은 김 선생님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얇은 커튼이 걷히며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난 것처럼 보였다. 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김 선생님을 바라보며 그가 방금 조롱했던 사람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 선생님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없었고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그가 지나온 삶의 일부일 뿐인 것처럼 보였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는 차분하고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하지만 옛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호는 김 선생님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김 선생님을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김 선생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다. 군중 중 몇몇은 작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분이 천안그룹의 창립자라고 누군가가 속삭였다. 믿을 수 없어. 너무 소박하게 보이잖아. 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처음에 격렬해서 존경과 감사로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지호는 여전히 가방을 든 채 가만히 서 있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가방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는 김 선생님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혼란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어떤 말도 그가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김 선생님,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선생님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은 지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어떤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단지 차분함과 관용이 담겨 있었다. 저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말은 지호에게 구원의 말처럼 들렸다. 그는 가벼운 마음을 느끼면서도 가슴속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가 저지른 실수는 쉽게 지워질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그것을 깨닫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정류장은 이제 고요함에 잠겼다. 모든 시선이 김 선생님에게 쏠렸다. 더 이상 호기심이나 경멸이 아닌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시선이었다. 한 단순한 남자가 과거 대기업의 창립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낡은 의자에 앉아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없이 차분히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발걸음 속에는 부질없는 삶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찾은 듯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낯선 고요함이 감도는 버스 정류장, 그곳에 지호가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가죽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비싼 물건에서 더 이상 자부심이나 권력을 느낄 수 없었다. 방금 전 김 씨가 했던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며 마치 깨우침의 종소리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들과 자신의 오만함, 그리고 지금에서야 깨달은 한 사람의 깊고도 소중한 가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호가 한때 무명인이라 여겼던 김 씨는 이제 그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 한 대기업의 명예회장이었던 그는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기에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 김 씨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명성이나 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야. 지호는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김 씨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커다란 부끄러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전에 자신이 내뱉었던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베어내는 것만 같았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 낙엽이 땅 위에서 바스락거릴 때 지호는 문득 정신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김 씨를 바라보았다. 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화나 원망의 기색은 없었고 단지 자신의 선택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김 선생님, 지호가 불렀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더 이상 강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저는 변화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깨달으며 살고 싶습니다. 김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에는 비판이 아닌 포용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미 시작했네.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변화하려는 의식이네. 자네는 아직 젊으니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 버스 정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요해 보였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우리 각자가 이른 시점이든 늦은 시점이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우리는 단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거기서부터 자신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김 씨는 조용히 몸을 숙여 낡은 천 가방을 집어들고 버스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버스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서서 지호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담긴 미소는 자만이 아닌 단지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의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김 씨의 이야기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교훈을 남겼다. 때로는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베푸는 것, 실수로부터 배운 것, 그리고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현대의 사회와의 연결. 김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오늘날 성공은 종종 돈과 권력으로 측정되곤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비심, 존중, 포용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때로는 명성과 물질적 가치에 몰두하며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망각한다. 지호는 오만함과 자만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변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질문은 지호가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돈과 지위가 결정적인 요소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호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된다.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고, 변화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생활과 연결해 볼 때,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시간을 쫓으며 살고 있지만, 종종 기본적인 인간적인 가치를 잊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사회가 부추기는 물질적 가치의 경쟁